최근 중국에선 부동산 붕괴, 경매 급증, 은행 직매물 폭증, 이 세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의 초기 징후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 사태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대출 연체 사태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데요. 중국은행 산하연구기관이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금 3.7%입니다. 3년 전 1.6%에서 2배 이상 폭등한 수치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5%를 넘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900가구가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그중 약 45가구가 상환을 중단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중단되면 아파트는 법원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실제 압류 위험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금융 분석가들의 계산을 종합하면 최소 197만 가구가 이미 채무 불이행자로 추산됐고, 여기에 상환 유예 협상을 진행 중인 200만 가구, 그리고 이미 법원 경매에 들어간 200만 채의 물량을 더하면 총 600만 가구가 압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600만 가구,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정도면 중국 전체 주거시장에 도미노 붕괴가 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중국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감정가의 70%에서 시작해 두 번째 경매에서는 5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은행의 손실도 막대합니다. 압류 절차에는 평균 1년 반에서 2년가량 소요되는 데다 감정가 경매 절차 등으로 주택가격의 5 내지 8%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죠. 여기에 시세 하락분까지 더해지면 결국 은행이 회수하는 금액은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은행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체율 3.7%라는 민감 수치가 조용히 삭제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부동산 부실 지표를 고의로 숨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두 번째 흐름은 국유기업이 보유한 아파트를 대량 매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 가진 부동산은 항상 안전자산, 미래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푸저우, 베이징, 광저우, 산둥,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지방 국유자산 운영사들이 수백 채씩 아파트를 공매에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저우시에서는 51가구를 시세보다 30 내지 40% 싸게 내놨고, 또 다른 국유기업은 302가구를 통째로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국유기업 테넌그룹은 111가구, 총 676억 원 규모를 매물로 등록했고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하나입니다. 자금이 막혔다. 생존을 위해 재고를 털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원금 보전, 현금화 단계로 전환됐고, 지방 공기업의 자금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지방 정부 부채는 폭발하고 LGFB라고 하는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도 부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유기업도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죠. 중국 내부 매체인 페이펑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집을 파는 주체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지방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다. 이건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중국 전체 지방 재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은행까지 부동산 직접 판매에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징후는 바로 은행들의 직접 매각 폭증입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이 최근 법원 경매 절차를 생략하고 부실 부동산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들 매물은 대부분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 절차를 거쳐 은행이 회수한 주택들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대출 상환이 중단된 집은 은행이 법원에 넘기고 경매 절차를 거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법원을 생략하고 직접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한 경매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직매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실 자산을 신속히 정리해 회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은행의 목표는 생존을 위해 현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법원 경매는 최소 1년 이상 걸리니까 직접 할인해서라도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은행 직매물은 시세 대비 30% 할인은 기본이고 50%, 심지어 70%까지 할인된 매물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얼빈에서는 53평 아파트가 31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6,530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1제곱미터당 겨우 1,800위안, 같은 단지 최저 시세의 절반 이하였죠. 중개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안 된다. 중개업자 한 명이 수백 채 매물을 들고 있지만 한 달에 판매되는 건 한 채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중국 5대 은행 모두 직매물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방은행들은 수천 건씩 매물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더는 보유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하는 셈인데요. 은행이 나서지 않으면 시장이 붕괴하고 결국 중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매물은 시장 전체 가격을 무너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시세 50%, 30%짜리 물건이 등장하면 나머지 아파트들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일부 도시는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매 물량이 폭증하면서 부실 채권이 빠르게 증가해 금융 시스템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러한 매물의 상당수가 대출자의 상환 포기와 신용 불량 등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대출 연체가 2배로 급증하고 600만 가구가 압류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방정부, 국유기업까지 집을 팔아 현금 확보에 나섰고 은행까지 직접 매각에 나섰지만 경매 폭증과 거래 절벽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은 부채 붕괴, 부동산 붕괴, 금융 붕괴로 이어지는 붕괴 3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GDP의 25 내지 30%가 부동산과 직결돼 있고 대출의 60%가 부동산 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이 핵심 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중국 경제 전체의 기초 체력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축소, 가격 하락, 거래 절벽은 장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추적해 전해드리겠습니다.